네, 반갑습니다. 자, 사문 희열반 친구들, 시험 범위 마지막 파트인 관료제 아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우리가 교실 현장에서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고통인지 여러분들의 동태 눈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으로 즐겁게 만납시다. 수업 시간에는 절대 강의를 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관료제는 학습 목표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보세요. 여기는 관료제겠고요. 여기는 탈관료제입니다. 관료제 vs 탈관료제. 각각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과 사회, 이거를 연결시키는 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이 파트는 아주 쉬워요. 마치 명실이 다음으로 쉬운 파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바로 학습지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관료제는 짝꿍이 산업사회란 말이에요. 산업사회. 탈관료제는 정보화 사회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산업사회, 산업화 사회에는 어떤 상품의 다양성보다는 몇 개 안 되는 상품을 무지하게 많이 찍어낸단 말이에요. 막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어떤 그 조직의 형태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간해수공업으로 하나하나 다 만드느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이것만 하고 요것만 착착착착착 하면 훨씬 과거보다 시간도 적게 들고 돈도 적게 들고, 이걸 우리가 3음절로 효율성이 높다,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빠르고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구나, 조직의 형태구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이름이에요. 조직 시스템, 조직 형태.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을 몇 개 추려보면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삼각형, 요 관료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 학교, 그 다음에 정부, 이런 것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각각 부서가 다 달라요. 가장 대표적으로 회사를 보면 영업부, 기획부, 인사부, 총무부, 각각 그 하는 일 역할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업무가 잘게 쪼개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 그리고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권한이 센 거야. 얘가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걸 서열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서열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수직적인 조직의 형태라는 거예요. 쭈르르르륵. 가장 힘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힘쓰는 사람 쭈르륵.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형태는 위에서 가장 힘쓰는 사람이 명령을 하는 거야. 이거 해. 내일부터는 모두 7시 반까지 회사에 출근해. 라고 위에서 찍어 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향한다. 하향식 의사결정이 나타납니다. 자, 문서주의. 문서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의 매뉴얼로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뭔가 그 시스템, 그 조직을 굴러가게 하는 규칙이 아주 선명하게 있는 거죠. 이건 공식 조직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매뉴얼, 규칙 이런 것들이 표준화된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바뀌어도 그 조직이 아주 휘청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떤 김대리가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김대리가 사표를 썼네. 새로운 최대리를 뽑았어. 그런다고 해서 그 업무가 완전히 빵꾸가 나고 휘청이지 않는다고. 왜냐면 그 대리, 김대리가 했던 역할, 뭘 해야 되는지가 매뉴얼로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선생님이 어떤 임신과 육아에 의해서 휴직을 이제 쓰면 다른 기간제 선생님이 그 파트를 아주 매끄럽게
표 안 날 정도로 메꿔주기 때문에 이게 표준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선지에 많이 나오는 경력에 따른 보상과 능력에 따른 보상 중에서 관료제의 짝꿍은 관료제는 산업사회랑 짝꿍이기 때문에 학교를 생각해야 돼요. 학교는 무조건 경력에 따른 보상입니다.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뭔가 그 보상을 많이 받는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역기능인 무사 안일주의로 연결이 되죠.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 요 특징들에서 장점도 나오고 단점도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은 중간관리층 역할이 여기서는 이 가운데 대리, 차장 이 사람들 역할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에서 순기능을 봅시다. 아까 관료제는 옛날에 한 사람이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것들을 착착착착 역할을 나눠서 한단 말이야.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이런 건 순기능에 해당돼요. 그리고 표준화된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뭔가 안정성,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순기능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그죠? 이것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2학년부 왜 이렇게 교복을 잘 안 입지? 자, 2학년부 부장 내려와. 혼쭐이 나는 거예요. 책임 소재. 3학년 안 좋네. 3학년 애들 7명이 저기 구석에서 집단으로 담배 피는 거 딱 걸렸네. 3학년 부장 소환.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이것도 관료제의 특징에 순기능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럼 역기능은 더 뽑아보자. 여기서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라는 건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그닥 그렇게 많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문서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내 개성과 창의성이 안 들어간다. 창의성이 안 들어간다는 말은 인간 소외 현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기계처럼 뭔가 쪼이는 역할만 한다든지 복사하는 것만 계속 주구장창 한다든지 뭔가 막 타이핑만 한다든지 이런 거에는 나의 사고나 생각이나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부품인가? 나는 여기에서 하나의 어떤 부속품에 불과한가? 라는 회의감이 밀려올 수 있거든. 그게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하는 역기능도 있는데요. 이 목적이 원래는 수단보다 훨씬 중요하잖아. 그지?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건데 이 형식적인 수단을 너무 강조하는 거야. 그런 나머지 오히려 이거에 신경 쓰느라고 목적을 침해하거나 목적을 조금 뭉개버리는, 수단이 목적을 집어삼켜버리는 이런 현상을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관료제의 역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료제는 산업사회 짝꿍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관료제 시스템이 잘 맞았어. 근데 보니까 사회는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인간의 창의성은 죽이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잘 대응하지 못한다. 그런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탈관료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 이제 세상이 조금 바뀌었잖아. 이 세상에는 다양한 것들을 조금씩 생산하는 뭔가 사람들의 개성과 아이디어와 그런 니즈들을 다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방식인 이 관료제 시스템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직됐다는 건 딱 틀에 박혀 있는 거지. 새로운 생각들 못하는 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 형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런 니즈로 인해서 탈관료제가 짜잔 하고 반짝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탈관료제의 특징은 관료제하고 거의 다 반대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는 지금 딱딱하고 수직적이죠. 여기는
굉장히 수평적이야. 조직이 유연해. 유연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업무가 나는 내 일, 이거는 네 일, 이렇게 딱딱 경계가 뚜렷한 게 아니라 내가 네 일도 할 수 있고 네가 내 일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어떤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사업이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이 팀하고 같이 이게 팀을 만들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왔다 갔다 경계를 막 성처럼 쌓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자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야. 탈관료제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뭐 아메바처럼 이런 형태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수직 위에서 아래로 쭈르륵이 아니라 서로 니나 나나 너도 하나의 짱 나도 하나의 짱, 이렇게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서 가장 대빵 보스가 이거 해 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개성, 자율성, 창의성 이런 아이디어들 귀 기울여서 들어보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조직의 형태고요. 앞에 경력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여기는 능력에 따른 보상. 성과급제 생각해주면 돼요. 당연히 뭐 연차가 오래됐으니까 월급 더 많이 받아야지가 아니라 아무리 이제 막 갓 입사한 신입이라 하더라도 이거 너무나 참신해. 우리 회사에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관리자는 여기 이 조직은 가운데가 필요 없어.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어야 가운데가 필요한데 여기는 가운데가 필요 없으니까 중간관리치 역할이 축소된다. 그쵸? 자, 순기능 볼게요. 순기능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도 효율성이 있지만 탈관료제도 효율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효율성은 앞에서 효율성하고 조금 달라. 관료제에서 효율성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라는 효율성이라면 이 탈관료제에서의 효율성은 어떤 느낌이냐면 유연하다. 새로운 환경에 잘 대처하는 의미에서의 효율성이에요. 조직이 여기도 효율적인 거야. 그리고 각각 자기 구성원들이 유의 명령을 기다리거나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각각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재량권이 세진다는 거. 재량권이 세진다라는 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된다. 이건 순기능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근데 역기능 뭐가 있을까? 탈관료제 역기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굳이 따지자면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할 수 있겠지. 왜냐면 여기는 너는 환경부장, 학교로 치면 너는 1학년 부장, 너는 정보부장,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서 제대로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너 일로 와 라고 추궁할 수가 있는데, 탈관료제는 느슨하다 그랬잖아. 이렇게가 한 팀이었다가 이렇게가 한 팀이었다가.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아까 관료제에서 순기능 하나 바로 또 생각이 났는데, 예측 가능성. 이것도 관료제의 순기능 중에 하나예요. 안정성과 전문성에서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뭔가가 굴러간다. 3월 달엔 이런 일들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다음 달엔 이걸 해야 돼. 맥도날드에서 이 버거를 시키면 이런 맛이 나. 요 음료는 요런 맛이지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은 각각의 그 구성되는 역할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다 안정적으로 그렇게 조직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유형의 관료제는 뭐 회사, 아까 얘기한 회사, 학교, 정부 조직. 탈관료제는 팀제, 뭐 아메바형, 네트워크형, 뭐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이런 다양한 뭐 오케스트라형, 이런 좀 생소한 이름 조직 형태가 나오면 그건 탈관료제야. 그리고 여기에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특징이 있죠. 얘네 둘 다 사실은 지금 그냥 어쨌거나 저쨌거나 회사야. 회사. 그래서 여기도 회사. 근데 여기는 위에 보스의 힘이 빡센 회사. 그래서 각각 구성원들이 조금 쫄아가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회사. 여기는
아주 자유롭게 구글 회사처럼 막 시간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막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도 받고 이런 회사. 그래서 양쪽 다 공식적인 규범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요건 진짜로 중요해. 이건 조금 놓치지 않도록 잘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자, 잠깐 멈추고 30초 동안 슈르륵 OX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저쪽 A1반에서 열심히 선생님의 영상을 구독하고 잘 시청하고 있는 지원이 선생님이 언급해 주기로 했죠. 송지원 듣고 있나요? 송지원 소리 질러주세요. 네, OX 퀴즈 가볼게요. 관료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아까 관료제는 무슨 사회 짝꿍? 산업사회 짝꿍. 산업사회는 다양한 품종을 조금 생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량이잖아. 조금씩 많이 생산된다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중에 헷갈리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 아니고 정보화 사회란 말이야. 정보화 사회, 우리가 입고 있는 티셔츠 잘 안 겹치지? 다품종이란 얘기야.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혹시 헷갈리면. 그래서 땡. 관료제는 인간적인 관계에 강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역기능이 뭐였어? 인간 소외 현상. 관료제는 중간관리층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죠. 탈관료제는 창의적인 업무? 맞아요. 각각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관료제는 표준화, 규칙, 맞아요.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탈관료제 경력 땡, 예측 가능 땡, 능력에 따라서. 관료제는 지위, 권한, 책임, 정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다. 네, 조직의 보스가 권한도 세고 책임도 많이 집니다. 탈관료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응합니다. 관료제는 상향식? 아니지. 보스가 명령하는 거야. 명령이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잖아.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하향식. 상향식 땡. 갑자기 색깔을 바꿨네요. 탈관료제는 경력보다 성과를 고려한 차등 보상. 맞아요. 관료제는 절차, 수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목적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이게 뭐다? 목적 전치 현상이다. 맞아요. 탈관료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보다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땡땡땡땡땡. 탈관료제는 이런 거 싫어해. 관료제에서는 개개인들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반복적인 업무? 이건 약간 관료제 스타일이죠. 관료제. 하품하면서 일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관료제는 구성원의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대규모 과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조직의 형태가 관료제잖아. 그치? 산업사회 때. 맞아요. 자, 가보자. A기업의 조직 운영 방식은 관료제 아니면 탈관료제겠네. 부장급 이상 임원만 100명. 아이고, 숫자에서 벌써 힌트가 됐네. 책임 다르다. 그 다음에 규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경력에 따라 가는 관료제네요. 나는요. 나는 여러 팀을 구성한다. 팀제 같아. 팀제. 그지? 그리고 수평적이야.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 절차, 규정,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재량권이 크구나. 승진과 보수도 능력에 따른 보상, 경력이 아니래. 나는 탈관료제구나. 너무 쉽지? 그죠? 이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 틀린 친구들은 우리 진짜 반성해야 돼. 자, 두 번째 거 갈게요. A라는 용어는 책상과 사무실을 의미하는 단어와 지배 또는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의 결합에서 유래된 것으로 근대 이후 산업사회에 등장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식을 지칭한다. 위계, 역할, 공식적 규칙 절차,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지나치게 규칙 절차에만 집착한 목적 전치 현상도 가지고 있다. A는 관료제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등급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